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어제 공정위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삼성 SDI가 들고 있었던 삼성물산의 주식 404만 주를 매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닌데요. 그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결정까지도 바뀌어진 것이고요.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총수 일가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경영 비리와 관련된 소송 1심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일단 검찰은 10년형을 구형해 놓은 상태고요.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를 맡게 된 롯데의 미래에 대해서도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롯데 운명의 날. 자, 오늘 오후에는요, 롯데 신동빈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경영 비리와 관련된 선고인데요. 과연 롯데가 총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맡게 될 것인지 오늘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모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주고 계열사 롯데PS넷에 499억 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만큼 롯데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그룹 핵심 경영인 4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나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혐의에 관련해 신동빈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 총괄회장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각종 사업 현안들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주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10조 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형 선고 시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커 그룹 경영은 물론 지배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이번 선고 외에 한 차례 더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가 박근혜 정부 당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디 억울한 쪽이 없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신동빈 원리더 체제를 확고히 하며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하기 위해 쇄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롯데. 총수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우려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한편 신 회장은 어제 장인상을 당했지만 재판 일정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현재 신동빈 회장은 두 건의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가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경영 비리와 관련된 검찰이 10년형을 구형했던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롯데그룹 특히나 이제 신 회장의 경우엔 내후 외환 정말로 이제 안팎으로 이제 산적한 문제 걱정거리가 많은데요.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공정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배구조 구편도 급하고요. 그리고 사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또 외부적으로 보면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사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빨리 그 중국의 비중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10조 원이 넘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잇따른
선고 공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제 경영 비리 혐의죠. 신 회장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였죠. 넉 달 동안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 과다하게 돈을 급여로 챙겼고 그룹 이 지배구조 핵심 지분을 불법으로 이전했다라면서 총수 일가를 기소했고요. 앞서 이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지난 10월 말이었죠. 신 회장에 대해서는 네네. 징역 10년형, 벌금 1,000억 원 이러이런 제목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징역 10년형과 이제 벌금 1,000억 원이 합당하다라고 중형을 구형해달라고 이제 재판부에 넘긴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 물론 뭐 징역형이 다소 이제 좀 반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굉장히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롯데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 롯데 위에 일본 롯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배권까지 주요 계열사의 이제 지배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운명의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총수만 실형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경영진들까지 오늘 선고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까지 실형을 받게 되면 롯데는 누가 경영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오늘 나오는 거 맞죠? 경영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도 그다음에 또 황각규 롯데지주사장도 둘 다 그 검찰 구형에서 일단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선고가 될 건데요. 과거에 이제 SK그룹이라든지 또 하나그룹도 이런 비상경영 체제가 돌입하게 되면 이제 대신 이제 오너가 구속되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롯데는 그런 체제가 좀 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33%였다가 네. 롯데가 롯데마트가 진출하면서 약 한 3조 원 정도를 피해를 보고 철수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도 이제 롯데 사드 부지를 또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불매 운동이 아주 극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로 이제 전체 매출이 한 11조 중에서 한 반 정도를 동남아가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정부에서도 중국의 대체제로서 동남아를 좀 추진하자 이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도 이렇게 오너와 또 전문 경영인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오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인철 소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영권 분쟁이 지금은 수면 아래로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롯데 위에는 일본 롯데 지주회사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동빈 회장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롯데 홀딩스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을 밀어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실형을 받게 되면 또 등 돌릴 수도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1심 재판을 앞두고 신 회장은 굉장히 일본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네. 카메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서 이제 직접 설명을 하고 이제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 지배구조구패 개편은 이제 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 문제가 불거지면서 롯데가 너무 복잡한 네. 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큰 명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10월이었죠. 롯데 제과, 쇼핑, 푸드, 롯데 칠성. 이렇게 이제 유통과 식품 계열사들을 묶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현재 롯데지주는 국내 계열사 이제 91개 가운데 한 42개 정도, 40여 개 기업만 편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호텔을 정점으로 해서 롯데물산과 롯데케미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지배구조 한 켠과 또 하나는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일본 롯데 입김이 있는 그룹사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경영진이 이제 신 회장이 실형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롯데호텔의 고리 안에 또 다른 네. 일본 어떤 롯데홀딩스 이사진의 입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그동안 롯데그룹은
내부적으로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롯데호텔을 상장시키는 거다. 라고 해서 상장을 추진해 왔는데, 근데 뭐 중국의 어떤 매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네. 이러면서 롯데 면세점의 실적 악화로 호텔 롯데의 지분 가치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장이 좀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요. 또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이제 이런 롯데호텔 상장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롯데 측의 협조가 이제 또 이 롯데 상장, 호텔 상장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일본 롯데홀딩스가 독자 노선을 가겠다. 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롯데 측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스쿠다 이제 다카유키 일본 이 롯데홀딩스 사장과 이제 일본 경영진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 네네. 롯데 호텔 고리 안에 있는 계열사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 사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게 이제 최악의 롯데의 경우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1월이 되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1심 선고 결과도 나오게 돼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그렇죠.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롯데가 지금 재판을 2개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영 비리와 관련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뇌물죄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롯데가 면세점을 이제 관세청에서 주도하면서 하나 잃었었는데요. 그거를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가로 면세점을 주어라. 네네. 이렇게 되어서 지금 면세점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약 한 70억 원 정도가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뇌물죄가 된다, 안 된다, 이제 그 선고가 1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지금 현재 경영비리와 뇌물죄 2개 건인데, 또 요게 관련해서 총 책임자였던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은 나는 잘 모르고 이인원 회장이 알아서 이제 했었던 것이다. 그거와 관련된 이제 재판이 이제 1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는 2가지의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네네. 아주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가 참 중요한 결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삼성물산 404만 주 팔아라. 자, 공정위가 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한 것이라고 법에 대한 해석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좀 쉽게 네. 가능할까요? 일단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사실 순환출자라는 건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B는 다시 C라는 회사, C는 다시 D라는 회사, 네. D라는 회사가 다시 A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져서 고리처럼 형성되어 있다는 걸 순환출자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순환출자 고리가 오히려 이제 이 기업들의 굉장히 오너 일가의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이제 이 패단이다, 적패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게 뭐 비단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도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실 그 삼성 SDI 이번에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을 재심의하면서 네. 팔지 못했던 그동안에 이제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던 네네. 삼성 SDI는 지금 2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소멸법인이었던 삼성물산이 지금 제일모직으로 통합하면서 2개의 지분, 7.2%에 해당하는 404만 주를 가지고 있고, 네네. 제일모직 지분도 갖고 있는데, 당시에 합병하면서 삼성은 이제 이 공정위 측에 의뢰를 합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합병을 하게 돼서 순환출자 고리를 빼야 되는데, 네. 전부 다 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구삼성물산 조직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900만 주 전체를 팔아야 되느냐, 7.2%, 3.7%를 전부 해소해야 되느냐, 네네. 아니면 제일모직 존속법인의 이 새로 생긴 존속법인에 대한 이 순환출자만 고리만 없애면 되느냐, 네네. 매도해야 되느냐 문의를 한 겁니다. 네네. 그때 공정위 판단은 뭐냐? 공정위는 그 당시 이전 정부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을 해주겠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삼성 SDI가 보존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은 팔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404만 주.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김상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부분을 뜯어보니 다시 그러면
위에 있는 고리 하나만 끊겼는데 다시 보니까 다시 또 삼성 SDI는 신삼성물산 새로 M&A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것을 팔아야지 온전히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부의 순환출자 규제 정책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게 네네. 다시 된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공정위가 바꾼 겁니다. 2년 만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해봐야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교수님, 예. 일단 뭐가 변한 건지를 좀 보면 예. 원래 그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문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던 2015년에도 그 법문은 그대로 존재했던 예, 거고 그렇죠. 지금도 예. 변한 건 없지만 예. 변한 건 공정위의 해석이 변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과연 형성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냐.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라는 기업명이 바뀐 것도 아주 많은 혼란을 주는데요. 네네. 과거에 이제 에버랜드라고 회사가 있었고, 네네.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에버랜드가 삼성물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이제 에버랜드 제일모직 이름을 바뀌었다가 네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이 되면서 원래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을 바뀌어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4년 그 기준에 의해서 네네. 새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와이프가 있던 집, 남편이 있던 집이 두 개가 되게 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한 3년 이내, 네네. 4년 이내 일시적으로 이제 두 가구가 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도세 면제는 3년 보유, 1년 거주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거와 비슷하게 그럼 기존에 있던 집들이니까 신혼부부가 합병이 된 거니까 이제 그런 양해를 구해주고 이제 그렇죠. 잘해주는데 우리는 일가구 2주택이 아닙니다라고 그렇죠. 인정을 해주는 인정을 거죠. 해주죠. 네네.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집은마저 팔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 이것은 당연히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인정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삼성 SDI 잠시만 정리를 예, 해볼게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저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한참 전부터 저는 에버랜드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에버랜드 주식이 제일모직이 되더니 이제 합병돼서 삼성물산으로 이름만 바뀐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지금 나한테 팔라고 하면 저는 에버랜드 주식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우리 신랑이 집이 한 채 있어서 집이 두 채가 됐는데 그 집까지 팔아버리라고 하면 억울합니다가 지금 삼성의 입장인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쟁점이 되는 문제가 삼성물산이 우리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주회사거든요. 네네. 삼성은 이제 제조와 금융이 이제 가장 강한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500조 원이나 차지하고 있고, 네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전체 지분은 한 4%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보험업법을 좀 개정해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지금 삼성생명입니다. 네네. 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팔게 되면 네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에서는 굉장히 삼성물산 이 지분이 뭐 2% 매각해서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아주 큰 건 아니고 또 삼성물산에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17%, 일가가 39%입니다. 그래서 뭐 2%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네네. 또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처럼 삼성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당신이 갖고 있었던 404만 주의 에버랜드 지분, 이제 삼성물산으로 변한 에버랜드 지분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데에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라라는 메시지가 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대목은 과연 당시에 네네. 판단, 공정의 판단을 삼성의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당초 900만 주를 다 팔아야 되는데 네네. 니네가 청와대를 통해서 공정위에 로비한 결과로 절반 정도만 팔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물론 네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공정위도 2년 만에 유권 해석, 행정 해석을 바꿨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논란이죠. 잘못이 있다. 네네. 그건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정말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라고 하는 건 어디에 하나 가위질을 해야 되는데 가위질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정 입장에서도 이렇게 유권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에 소송전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어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만에 하나 삼성이 소송을 제기하면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네네. 라고 또 넘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전 정부가 얘기했던 기존 순환 출자고리도 그러면 기업들이 다 끊어야 돼? 그리고 왜냐하면 새로운 M&A를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분을 누군가는 또 앉든가 그렇죠.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부담을 기업들한테 다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 팔든가 네네. 아니면 그걸 현금 갖고 다 사든가 네. 그러면 M&A 할 때마다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순환 출자고리를 갖고 있고 이걸 해소해야 되는 대기업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일단 재계의 입장일 것 같긴 하네요. 삼성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습니까? 삼성은 사실 지금 법적 대응할 사안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 이게 완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직 최종심이 남아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이제 2년 만에 기업 관련 이제 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나 다시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직 대응 방향을 이제 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내부에서는 이제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자기네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네네.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까지 사실상 지분 매각을 통보했기 때문에 네네. 안타까운 상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정부나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뭐 후속 조치가 논의될 때 아마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좀 제시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력 계열사들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생명과 그리고 삼성물산 이 두 가지 기업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삼성물산의 지분을 삼성 SDI가 404만 주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좀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삼성물산의 지분은 39%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용 회장이 17%, 네. 이해관계인이 39% 가지고 있고 전체 39% 중에 2% 지분 매각은 뭐 큰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한 5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삼성물산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그래서 그 삼성생명이 또 지분 8%가 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20% 정도 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네네. 그래서 한 8% 정도의 삼성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삼성물산은 앞에서 같이 그 삼성의 모든 그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삼성바이오가 한 43% 가지고 있고, 또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이 19%, 또 삼성 SDS가 17%, 이와 같이 모든 삼성 계열사에 대한 그 지주회사가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네네. 요 2%가 뭐 아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2%가 무슨 의미입니까, 소장님? 왜냐하면 금액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삼성 전체로 보면 네네. 가장 매출 의존도가 큰 게 삼성전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가 안 돼요. 그렇죠. 0.6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누군가가 계열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분 4.6%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2%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이제 투자 부분,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뒤에 삼성 이제 투자 부분을 지주회사인 삼성물산과 합병한다라는 안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배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추후 합병을 대비해서 가능한 한 삼성물산 주식 한 주라도 더 많이 갖고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삼성물산 주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이걸 이제 공정위 결론에 따라 삼성 SDI의 이 지분을 500만 주를 처분할 때
앞서서 처분할 때도 네.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한 2천억 원을 들어서 지분을 많이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자금을 또 모아야 되는 일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사실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게 2.1%에 불과한데 네네. 이게 전체적인 지배력을 근간 흔들 수는 없다. 뭐 이런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뿐만이 아니라 금융계열사가 또 있습니다. 네네. 금융계열사 특히나 이제 보험업법 개정이나 금융 그룹의 이제 통합감시 시스템이 시행이 되면 상황이 또 반전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네. 8%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또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발생했기 네. 때문에 그러려면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물산 주식 정말 한 줄에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은요. 이번에 순환출자 금지와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해석이 바뀌면서 결정도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이 바뀌게 된 계기가 2017년에 있었던 그 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에 1심 판결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2심 판결이 또 나오게 되면 정반대로 나오게 되면 또 공정위의 결정도 바뀌게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네. 이건 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도 정부의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성과 정책 예견성인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번복이 됐다.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더욱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네네. 또 공정거래위가 최근에 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도 또 사과를 했고 네. 이번에 두 번째 걸친 사과인데요. 법원의 판결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게 지금 김상조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우리 그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성, 통일성, 정책 예견성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변화를 줬을 때는 기업에게 아주 혼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정말 이번에는 신뢰성을 많이 잃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요. 네. 예. 소장님께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법은 사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진 않습니다만 법에 대한 해석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런데 다음이 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삼성의 어떤 이제 이번 이 판결로 인해서 이번 이제 공정위의 이제 행정명령 변경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이제 최종 법원에서까지 받아들여진다면 굉장히 지배구조 개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네네. 이제 당장 여러 가지 혜택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네. 당장 현금을 갖고서 지분을 이제 사거나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적은 지분율로 그룹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분이 만에 하나 적대적 M&A 세력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경영권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뭐 삼성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건 어떤 판단이 나올지. 근데 이전처럼 정부가 했던 어떤 순환출자고리의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정부가 바뀐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설득력은 굉장히 떨어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 뒤집듯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네. 뭐 4년 후를 기대하면 굉장히 버티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지 않은 이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여서 당장 이제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사실은 주가도 당장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결정이 최종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따져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고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